네,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목은 저출산 예산 200조의 실체라는 제목이고,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200조의 85%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그냥 도둑질 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둑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다 피부로 직접적으로 체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황당한 저출산 대책. 200조 원 퍼붓고 출산율 영명된 이유. 우선 2021년 저출산 예산을 보니 총 4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근데 지금 연간 혼인 건수가 20만 건에도 미달한다. 부부 한 쌍당 2억 원씩 주어도 되는 돈이다. 첫째로 사업비는 엄청 부풀렸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저출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할당이 되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저출산 예산에 협동조합 종사자들과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산업기술 인력, 지역문화기획자, 폐업 예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블라블라. 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라는 항목으로 무려 9조가 집행이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 한국경제연구원이 또 다른 통계도 발표했대요. 이 통계가 뭐냐면요, 이 통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저출산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들이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개 국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현금 보조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갑에 꽂아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비중이 무려 몇 프로냐? 평균 40%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5%도 안 돼요. 14.3%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현금 보조 비중이. 이 한국은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꽂아주면은 이거 돈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왜 돈을 직접적으로 꽂아주냐? 그렇게 우리 예산이 남아도냐? 라는 식으로 이걸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현금 보조 비중이 14%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OECD 32개국 중에 그 비중이 31위로 최하위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것만 봐도 이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대에 보낼 만한 명분이 충분하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세금은 많이 거두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저출산과 아무 관련 없는 걸 죄다 저출산 예산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나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마치 현금을 살포했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금도 OECD에서 최하위 수준임. 한 번도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줘본 적이 없는 나라임. 국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에요. 조회수는 무려 지금 20만 가까이 됩니다. 추천수는 900이고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또 댓글들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허경영이 옳았다. 허경영 재평가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애들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면 되지 않냐? 그런 댓글들도 많았고, 저거 다 누가 처먹었을지 휴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었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 보도 자료에서 밝혔듯이 이 OECD 국가 중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가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입니다. 근데 이 4개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현금 보조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비중은 14.3%예요. 이게 또 다른 얘기로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저출산 예산으로 40조를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 85%인 35조 원이 도둑질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무려 35조 원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 출산수당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5조밖에 안 됩니다. 5조.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걸 프랙탈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조의 85%면 얼마죠? 58, 45, 45 500조 중에 한 430조가 도둑질 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본자 스튜디오에서 영상에 어떤 댓글을 하나 봤거든요.
그 이동표라는 분께서 쓰신 댓글이에요. 제가 이 중산주의 실현해야 된다, 배당금 줘야 되고 출산수당 줘야 되고 라는 내용의 영상을 하나 썼었는데, 이 이동표라는 분께서 어떤 댓글을 하나 다셨어요. 그 댓글이 뭐냐면은 개밥 퍼주듯 다 퍼주는 게 정책이냐, 뭐 숨쉬기 수당, 뭐 짝짓기 수당, 뭐 그런 것까지 다 주냐,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신 걸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께서는 이 국가, 이 정부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 이 모든 나라에서 세금 걷습니다. 이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금을 왜 걷습니까? 애초에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요,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돈 있는 자들은요 돈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돈이 많을수록 돈 벌기가 쉬운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걸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부자들이 그렇게, 그들이 이 돈을 버는 그 인프라 자체가 어디에 기반한 거예요? 그 안전한 국가에 의해서 국가한테 보호받으면서 거기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와 정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에 기인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이런 간접 인프라 혜택을 받는 부자들은요 당연히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계속 케인지언적인 성향의 정책들이 계속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케인지언적인 성향의 정책들. 왜냐면요, 앞으로는요 기술이 혁신되는 속도가 앞으로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증가하면 할수록 이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집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형식으로 그 상류층에게 쏠리는 부를 다시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다시 밑으로 깔아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무조건 이 부자들에게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충분히 많이 걷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그 존경스러운 대기업 CEO들, 상류층 분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엄청 많은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은 그거를 제대로 집행하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각종 수당 형식으로다가 이 국민들 호주머니에 이걸 직접적으로 꽂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이 이게 이 시장에 확 깔리면서 이걸 전문 용어로 재정 승수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그때 소비가 확 일어나고 기업 차원에서는 영업 이익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 GDP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국가 경쟁력도 확 증가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까운 세금이 그냥 증발해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야. 저렇게 뭐 간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막 슈킹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소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봤잖아요. 이 현금 보조 비중이 겨우 14.3%래. 이 얘기가 뭐예요? 이 40조 원의 85%인 35조 원은 도둑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까놓고 말해서. 그럼 프랙탈 구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500조 책정되는데, 이게 또 뭔 얘기예요? 이 중에 430조 원은 도둑질 된다니까요? 제대로 집행되는 건 70조 원밖에 없어. 세금을 무려 500조나 거두면서. 어쨌든 이렇게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다 붙이면서 돈 직접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야. 포퓰리즘이래. 아니 왜 돈을 퍼주냐, 세금, 우리 세금 이 아까운 혈세를 갖다가 왜 퍼주냐 이러면서, 우리 그 이동표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개밥 퍼주듯이 다 퍼주면은 그게 무슨 정책이냐 라는 논리로 이 정치인들이 돈 주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이동표님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고, 저 40조 원 중에 35조 원이 이 저출산 홍보, 저출산 연구 목적으로 그냥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35조 원을 받아먹는 이 도둑놈 주체가 누굽니까? 저출산 홍보단체, 저출산 연구단체겠죠. 근데 여러분, 걔네들한테 돈 준다고 여러분 저출산 홍보 제대로 돼요? 연구 제대로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걸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 저출산을 굳이 홍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거겠어요? 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죠. 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핵심적인 문제는 비용이라는 건데,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 건데, 그러면 그냥 돈 주면 해결되잖아요. 심플하잖아. 근데 왜 자꾸 어렵게 돌아가요? 이상한 이유 다 갖다 붙이면서. 그래서 이게 이 가난한 국민들이 오히려 이 정치인 도둑놈을 걱정하는 이 아이러니에 빠져 있다. 이 이동표님 사례만 보더라도
자기의 그 재정 상태는 여유롭지 않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출산수당 주면은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왜 돈을 막 퍼져? 이러면서 이 정치 도둑놈들을 걱정하고 있다. 어쨌든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 한국 경제가 더 심각하게 망해봐야 허경영을 그때서야 알아보겠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저출산 예산과 관련 주제에 관한 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